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손해보험 통째 끝났죠? 이제 손해보험 강론입니다. 자, 그럼 강론 뭐 있어요? 해운, 화자, 책보, 해상, 운송, 화재, 자동차, 책임, 보증보험, 그리고 재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재보험은 점점 더 출제 확률이 높아지고 구해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화재보험도 이제 근데 몇 개 안 돼. 아싸비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운송보험도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또한 상실이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점을 여러분께 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PDF로 열심히 예쁘게 해서 글자 크기도 크게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법조문 내용은 똑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교재로 오셔서 교재는 앞으로 여기서는 손해보험 총론 통칙에서는 다 보지 마세요. 딱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피보험이익 있죠? 피보험이익은 조금 부르는데 앞에 좀 넘어가시고요. 앞에 이런 건 다 무시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궁금할 때 찾아보시고 피보험 요거 말고 여기 있습니다. 자, 피보험이익에서 여기 피보험이익과 보험의 목적 비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피보험이익의 지위, 그 다음 피보험이익 요건. 그러니까 조문인데 조문과 살짝 보더라도 조금 개념적으로 추가한 개념. 그래서 요걸 딱 보고 외우지 마시고 제가 피보험을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되고 이거와 관련된 조문 이렇게 있구나. 그 정도 보여주는 선을 사고 결론은 법조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만 볼게요. 제일 중요하니까 손해보험에서 이 의 다 무시하시고요. 자, 이 정도 보실까요? 자, 의에서 쭉쭉 빠르게 지나갈게요. 피보험이익은 여기 보험자의 책임 한계죠.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계산한 게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자의 법률상 보상의 최대 한도입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보험과 초과보험을 판정할 때 그 피보험이익을 넘어서면 보험가액을 넘어서는 거 중복보험, 초과보험 됐고, 그 다음에 보험이 도박화되는 걸 방지하죠. 그 다음에 동일성, 특히 이거 보험약의 동일성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지문에서 조문만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지문이 같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보험약의 동일성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다. 피보험이 다른 피보험이 설명하고 조문도 설명하는데 이런 지문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 또 갈게요. 자, 이번에는 피보험이익과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은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 우리가 말하는 재산, 물건 그걸 말하는 거죠. 됐고 쭉 보시면 됐고 특히 피보험이익은 그 목적에 대해 보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됐고요. 읽어보시고 자,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없죠. 부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 피보험이익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에 붙여진 자고 그 자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피보험이익인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자와 가난한 자, 흑인종, 백인종, 인종별로 또는 소득 격차, 재산 순위별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야말로 사회가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게 공론화 된다면 개판 되죠. 공론화 되지는 않고 암암리에. 자, 입에 담을 수는 없고 그렇죠. 자, 피보험이익의 요건 봅니다. 요건 조금 중요해요. 요 자체라도 개념적으로도 충분히 한 문제가 가능합니다. 자, 피보험의 요건 당연히 경제적 이익,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법한 거, 도박이 뭐 무기와 관련된 거, 불법 거래 이거는 당연히 피보험이익의 가치가 없죠. 지켜줘야 할 가치가 없죠. 그 다음에 확정제 그 체결 당시에 그 존재 및 소속 확정되거나 적어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때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됐죠? 서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으나 그때 확정이 안 돼 있더라도 적어도 사고 발생 시까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익은 확정만 할 수 있으면 현재의 이익은 당연한데 만약에 현재 이익 확정이 안 돼 있다면 장래 이익까지도 즉 조건부 이익
미래에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이 나온다. 그 이익 등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또 장래이익이라서 상관없다. 이게 바로 그 희망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포괄보험, 희망이익보험이 그 예이다. 이렇게 조문 앞에서 다 봤었죠. 이 희망이익보험이 있다가 조문 제가 숫자까지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됐고. 자, 뭐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죠. 세부적인 내용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념을 조금 잡아줄게요. 제가 피보험 이익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혹시나 출제에서 다양하게 나올 걸 대비하는 건데요. 피보험 이익은 어떤 경제적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자, 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효용은 소유, 물권적 이익을 말합니다. 소유자 가지는 그 소유자 그죠 뭐 건물에 가진 이익을 말이죠. 이 건물이 지진이 나고 부서지지 않음으로써 지켜야 될 가치.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져. 그건 소유자가 가진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이익. 그 건물로 어떤 둘이 채권 채무 돈을 빌리고 주고받아서 은행이죠. 은행이 그 건물주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담보 뭐 잡았어요? 건물 잡았죠. 그럼 은행이 가지는 담보이익은 이 질권 저당권이죠. 유치권은 그 건물을 공사한 사람이 갖는 거, 담보. 서로 각자 어떤 지켜야 될 가치가에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건물 하나에 대해서 다 달라지죠. 건물주는 소유이익, 돈 빌려준 사람은 저당권, 공사해준 사람은 유치권, 채권자니까요. 다르죠. 또 하나, 세입자. 세입자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죠. 그 건물 하나에 대해서. 세입자는 그 건물을 사용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용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피보험이익은 사용이익입니다. 이렇게 건물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뭐 건물 하나에 대해서 가능한 피보험이익을 쓰시라 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피보험이익을 확장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렇구나.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 차이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이익이 달라지니까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도 피보험이익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 됐죠?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건 아닙니다. 뭐 대여 이익도 있고 임대차에서 선박 같은 경우 건물 또 나왔죠. 뭐 희망이 특히 여기 이게 또 689조 보겠습니다만은 자 읽어볼까요? 지금 읽어보고 여기 매각중개 운송에서 물건 운송해서 중개인들 있잖아요. 이거 중개하는 사람들이 걔들은 물건에다가 추가로 자기 중개 수수료 붙여서 팔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얘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야 돼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죠. 중간에 도착을 안 해서 얘가 중개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주의 희망이익은 화물 자체의 보험도 있죠. 그러니까 묶어서 적합보험으로 부부하죠. 이익까지. 보통 송장 가격 화주죠. 여기에다 뭐 물건 가게에다 통관비용 다 팔 거기다 다시 10% 가산합니다. 그게 희망이익입니다. 대신 저 희망이익은 별도로 자기들끼리 그 약정을 해야 됩니다. 보험가에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쭉쭉 가실게요. 이렇게 개념을 쭉 편하게 보신 다음에 다시 법조문으로 갈 때 그때는 깊게 갈 거예요. 그때는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랑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쭉 개괄할게요. 요 교재에 있는 손해보험 총론은 막 해서 외우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관련 개념에 대해서 피보험이 보험가의 보험금액 찾아가서 확인하고 백업하는 정도로만 봐주세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험금액 또 가실게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상법상의 보험금액 우리가 뒤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될 보험가입금액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얘는 보험가액. 다르죠? 얘는 계약상 한도액, 얘는 법률상 한도액. 보상 한도액 할 때 보상 한도는 얘는 법률상 한도, 얘는 계약상 한도. 손해가 얼마가 나든 보험 가입한 금액을 넘어서 주진 않죠. 어떤 일이 있어도.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일부 보험. 그죠? 이렇게 되면 초과 보험, 이렇게 되면 전부 보험. 그 얘기 이번에 나옵니다. 손해보험 강론에 되셨죠. 보험 금액은 서로 약관상 서로 계약상 한도액입니다. 됐고요. 보험가액은 수도 없이 또 들었었죠. 자,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법정 보기 전에 주변 그 개념도 하나하나 훑어보는 거예요. 자,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다.
경기의 변동, 시간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그게 보험가액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물건 보험에서는 존재한다. 자, 이 개념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워딩은 이겁니다. 예. 얘죠? 여기.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앞으로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모든 물건이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예요. 농작물 재보험, 그 뒤에 가축 재보험 둘 다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가축 재보험 뭐죠? 살아있는 생물. 우리가 가축을 물건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 보면서 그 가축도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특히 동물이죠. 생물입니다. 사람도 똑같죠.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다만 우리 보험가액 하고 있잖아요. 이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소나 돼지 같은 경우 정육점 가면 고기 어떻게 사죠? 사장님 고기 한 근 주세요. 뭐 키로 한 근 뭐 근이니 그러니까 1kg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키로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되죠? 킬로그램당 얼마인지 물어. 사장님 한 킬로 1kg에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평가를 여러분이 가축재보험에 손해평가사로 나가시면 제일 먼저 그 폐사나 긴급돈 그 소나 돼지의 무게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시세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인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 체중이 태어나서 한 사람 따라 다르지만 19세 뭐 고등학생 19세 20세까지 계속 성장을 합니다. 무게하고 늘어요? 아닌가?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장하다가 무게가 하염없이 나이 먹는다고 늘어나는 아니죠. 성장이 멈추고 다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줄어듭니다. 똑같아요. 가축도 계속 성장하다가 일정 기간 넘어가면 더 이상 체중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 좋다. 경주마 우리 경주마 같은 늘씬하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고기가 많은 말보다 경주마가 날씬하고 널판하고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럼 배가 더 싸야 되나요? 아니죠. 종모, 시숫소, 종모톤, 시수태지, 종빈도, 시암태지 얘네들은 씨를 생산하거나 씨 발지하는 그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량한 자손을 생산하는 능력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고깃값으로 산정할 수 없죠. 고깃값은 보험기업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가격으로 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경주마 딱 보험 가입할 때 얼마짜리인데 30억짜리 독일산 벨기에산 경주마야. 얘 뼈대 있는 애거든. 딱 정합니다. 30억. 걔가 기평가보험 또는 협종보험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깃값으로 결정하지 않는 애들, 고유의 기능을 가진 애들 또는 물건, 우리 도자기 무게로 계산하나요? 예쁜 그림들, 물감 양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죠. 걔네들이 바로 협종보험가 기평가보험입니다. 1월 1일 날 그 물건값이, 그림값이 10억이었어요. 근데 걔가 중간에 10억이 갑자기 5억 되고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걔들 기평가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부서졌습니다. 전손됐어요. 불에 탔어요. 그림이 부서졌는데 가서 그 그림을 그 불행한 상황에 다시 평가할 수 있어요? 물감이 얼마나? 아니죠.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 기평가 보험을 합니다. 그 외 대부분은 이렇게 기계나 이런 것도 수시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앞전에 봤죠.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 이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왜?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딱 느낌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한 종모마, 씨를 생산하는 거, 씨바지하는 가축들 또는 달리기 경주마, 벨기에산, 독일산 30억짜리 얘네들은 그거 사고가 나서 개가 죽었는데 가서 달리지 얼마 못 타요. 원래 정해진 가치 기평가보험. 그래서 얘는 지금 보험가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원래는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평가보험은 그냥 우리가 경주만 생각하실까요? 쉽게? 종모, 시숫소 같은 것들. 얘네들은 당사자 간에 못한 제가 고쳐놓을게요.
보험가액 정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부터 기평가 보험할 때 무조건 경조마로 가시죠. 여러 얘기하지 말고 경주마로 갑니다. 자, 서로 보험계약 가축재해보험 가입합니다. 경주마 독일산 30억짜리예요. 30억짜리 보험 가입합니다. 자, 보고 나서 당사자 간에 계약자하고 보험가액 정합니다. 근데 그 가액은 30억은 얘가 보험기간 중에 죽더라도 그냥 추정합니다. 30억으로. 얘는 그 30억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1년 안에 변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 30억으로 정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걔가 1억이 된 거예요. 그 가액입니다. 얘가 30억이죠. 얘가 현저하게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분명히 기평 30억으로 주기로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로 가입해서 얘를 보상받고 싶죠. 30억에 전부 다 보험 가입 금액 다 해서 30억 다 받아야 맞아요. 보험회사가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판단 비슷한 거야. 얘가 설마 이렇게 돼서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노비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국회의원한테 로비한 거죠. 우리 상법, 본법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국회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억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면 가만히 생각 억울한 거예요. 이런 불측의 손해는 입으면 1억짜리를 30억을 배상이 생겼으니 배가 아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도둑놈 10보죠.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주겠다는 거. 이름 문구를 현작 이 개떡 같은 말을 집어넣으면 이 말이 돼요. 장난해? 그리고 현작이란 말 저딴 식으로 써놓으면 계속 법원에 가요. 현작이가 몇 퍼센트? 퍼센트라도 주든가. 예를 들어서 30억에 10%로 뭐 현작이 초과한다 그러면 27억. 장난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시행령이 없어. 현작이가 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고무줄이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쨌든 열받으면 안 되죠. 이 조문을 보면서 열받았다. 그럼 공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열이 받아야 돼. 열받으면 이 조문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열받아. 야, 30억으로 하면 1억이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30억으로 하기로 해놓고 현장에 초과하면 뭐라고 해서 보험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가액을 얼마나 한다고? 열받는다 진짜.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뭘로 한다고?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보험가액을 한다. 1억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장난에? 자,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효과에도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기평가보험 30억 원의 그 가액은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30억이겠지라고 추정한 겁니다. 30억일 거야. 에이, 야, 제가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30억의 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1억이 되겠어? 이 생각을 한 거죠. 추정한 거죠. 그래서 자, 보험자는 30억으로 손해가 산정 손해액 책임을 져요. 그렇게 했어. 그러나 사고 발생했는데 얘가 1억이 된 거야. 그러면 1억으로 하겠다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다만 이거 입증 책임은 당연히 보험자한테 있죠. 야, 자기가 30억을 1억으로 주고 싶은데 입증을 지가 해야지. 이게 현재 1억이밖에 안 되는, 야 1억이야 라고 보험자가 열심히 주장해야 될 겁니다. 쉽진 않겠죠. 30억짜리 갑자기 1억 됐다는 게 쉬울까 입증을 주장하려면. 근데 보험사들은 합니다. 돈 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자, 이번에는 미평가보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일반적인 우리 돼지 정육점에서는 고깃값입니다. 고깃값인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얘가 한 100kg밖에 안 나갔어. 보험기간 중에 150kg 고깃값이 고기가 많이 비육돈. 얘들은 100kg인데 중간에 한 30kg 찔 수 있죠. 그럼 30kg면 더 나가는데 바로 그거. 자, 미평가보험이랑 우리 비육돈 고기 파는 돼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이 가액 그게 100kg였습니다. 100kg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대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중간에 살이 찔 거거든. 그러니까 평가 안 해놓는 거예요. 미평가죠. 그래서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 때와 함께 중간에 뭐 150kg, 140kg 나갈 거 아닙니까? 110kg든 이렇게. 그래서 일반 원칙은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원칙이라고 있잖아. 일반 원칙. 손해사실 일반 원칙. 사고 발생 시에 가액.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전에 봤던 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기획하고 동의해요. 제가 지금 기평가범, 미평가범을 계속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법조문 갈 거예요. 법조문 할 때는 제가 숫자로 설명할 건데 지금 여기서 완전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를 목적으로. 이해상.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에는 우리 가축재보험 그런 말고 우리 운송보험에서 나와요. 자, 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짧아요.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가축재보험 기본 몇 년은 1년입니다. 시설도 그렇고 1년이 아니고 짧아. 한 달. 길어야 뭐 두세 달. 자, 그거 운송보험이죠. 물건이 보내고 받고 딱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시간적으로 보험가의 변동이 작죠? 우리가 여러분 뭐 택배나 물건 보냈어요? 길어야 일주일에 보험기간을 찍게 그 안에 그 물건이 막 변화는 아니죠. 거의 변동이 없어요. 좋고 또한 손해 발생 때하고서 결정이 어려서 이거 해상운송. 왜? 이동하잖아. 특히 바다 한가운데 있어. 운송보 계속 돌아다녀. 돌아다니니까 지역별 위험이 다 달라.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야. 이때에는 그냥 계속 바뀌니까 환정하겠는 거야. 그래서 물건값 정해야 되니까 송장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평가가 용이한 시점. 그럼 평가가 용이한 시점 물건값 언제가 제일 편할까요? 보낼 때가 제일 편하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아싸리 봐둔한 다음에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으로 전 보험기관을 통해서 그냥 그걸 하자. 이게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어때요?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 이해하시라고. 자, 됐죠? 자, 여기는 앞번에 보셔서 뭐 초과보험 아까도 했었고, 아까 뭐 보험가액 다 했었고, 뭐 초과보험 결정할 때 여기서 계약 당시 가액 기준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당시 기준이었고, 운송보험에서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보험가액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발송지입니다. 물건 보낼 때 딱 알잖아요. 그때가 제일 편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여기서. 평가가 용이한 시점을 가장 본 거예요. 가장 객관적 평가한 물건 보낼 때. 그나마 땅에 공장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편하잖아요. 딱 평가한 겁니다. 보낼 때. 보낼 때 가액이 있고 나머지 부대비용 딱 나오잖아요. 여기. 운임, 기타 뭐 저기 통관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보험료 뭐 해상보험 이런 거 있을 거 있죠. 운임, 그거 포함한 걸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붙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브로커 껴서 도착하면 무사히 간 거야. 그네 중개님께서. 그럼 원래 이 가격에다가 그대로 저 가격이 10% 가산한 게 그게 희망이에요. 통상도 10% 가산합니다.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 금액인데 계약으로 정하면 걔도 넣습니다. 즉 이 희망이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보험가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쭉 봤습니다.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전 부분 초과보험 10조인지 안 해도 됩니다. 됐고, 이 객관지 이런 거 무시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복보험. 중복보험도 있다가 제가 어려운 거 없어요. 중복보험은 제가 그 법조문 보면서 서브노트 표시한 거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법전으로 갈 때 좀 깊게 갈게요. 일부 아까 봤고, 오케이. 손해보험 계약의 효과는 다음 시간 이것도 마저 보고 다 본 다음에 법조문으로 보면서 같이 갈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